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미주방송의 박용찬입니다. 교포사회가 이루어져서 250만 명이 미국에 살게 된 것은 6.25 전쟁 이후 70년부터 40년 정도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워싱턴을 대사관 직원이나 지상사 직원이 된 것이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대거 이민이 시작돼서 2017년에 워싱턴 수도권인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24만 명의 교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이민 1세대들은 이제 막노동, 식품점 직원 또는 세탁소 등을 경영하면서 이제 교포 2세들이 이제는 미국의 백악관이나 정부 요직의 전문직, 변호사 또는 의사가 되면서 이제 고급 두뇌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 중인 것이 오늘날 교포 사회의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민 1세인 저를 비롯해서 이제 70세대 이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한국의 문화권인 한글 세대는 50년대에서부터 이제 90년대에 이르는 정도, 그러니까 50대에서 9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국권 교포들만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모국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은 이제 모두가 영어로 한국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 사람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37년이 된 본미주방송이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제 한국과 세계에 사시는 우리들과 연계해서 살아보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민 1세대인 제가 워싱턴에 바로 이 박용찬의 워싱턴 투데이라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마주보고 같이 의견도 나누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고 문화방송에서 아나운서, 프로듀서, 기자, 방송부장을 거쳐서 1978년에 워싱턴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공사장 인부, 자동차 수리공, 세탁소를 거쳐서 1980년 4월 이제 워싱턴 미주방송을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미주 방송에 개국한 지 37년이 되는 금년에 이제 뉴스 앵커와 그리고 아나운서와 이러한 생활을 54년간 뉴스를 진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는 아마 현역 한인 방송인으로서는 이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아마도 지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닌가. 54년의 현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하려도 이제 정년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누구도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4년을 방송하게 됐나 봅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에 시작될 때 전두환 정권 때 모든 언론이 통제가 됐을 때 저희만이 언론의 통제에 구애됨이 없이 있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사실대로 방송을 하게 이르러서 그때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이런 방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곳 대사관에서 공보관장이 막 쫓아왔더군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 월급이 2,500불인데 이걸 좀 다 갖다 내놓을 테니 이제 좀 목소리 좀 낮출 수 없느냐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뉴욕타임스의 광주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 전두환을 찢어 죽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프레카드를 내가 읽은 것뿐이다. 이렇게 했네. 하필이면 왜 그걸 읽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뉴스가 그게 재밌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뭐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맥주 한 케이스 갖다 놓고 한 잔 마셔. 그러고서 이제 뭐 선배님 그러길래 중앙일보 출신 기자라고 합니다. 박신일 그때 이 공보관장인데 선배 대접을 하면서 이 보도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이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 지금이나 미국에는 방송국의 ABC와 CBS 그리고 MBS 등 이 공중파 방송의 본사가 다 뉴욕에 있습니다. CNN 방송은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고요. 한국 같은 모든 본사가 서울에 있게 마련이지만은 워싱턴에는 이렇게 본사가 없습니다. 모두 지방에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역시 뉴스를 만들어가는 정치 도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는 이 교통도 워싱턴 DC에서 떠나는 메트로버스가 이 메릴랜드 지역과 버지니아 지역까지 오고 전철도 이제 이곳 메릴랜드와 이 버지니아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 수도권에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고국 소식을 전해주는 한국일보가 제일 오래돼서 42년이 됐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 개의 일간 신문이 바로 그날 한국에서 발행된 그날 바로 이곳 워싱턴에도 배부가 됩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신문사가 한국일보 기업에 있었는데 3, 4일 후에 우편으로 배달되는데 저희 미주방송은 그때 처음으로 연합통신의 ABC 이 방송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는 한국에서 생긴 그날 뉴스를 그날 전하기 때문에 미주방송이 가장 청취율이 좋았던 것도 그런 것이고 한국 정부를 언론 통제일 때 가차없이 우리 보도용으로 깠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주방송을 들어야 올바른 뉴스를 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케이블 TV 한 개가 있는데 이 케이블 TV가 KBS, MBC 그리고 MBS를 혼합해서 종합 TV 방송으로 보내두고 있고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미주방송이 라디오로는 이제 37년이 돼서 2개의 라디오 방송과 주간 잡지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24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성당이 있고요. 3개의 절이 있습니다. 사찰이죠. 그리고 기관은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평통을 비롯해서 240개의 사회단체가 워싱턴 교포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향군단체, 30개의 동창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워싱턴 DC에는 3개의 종합대학이 있고요. 버지니아 이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조지 메이슨 주립대학이 있는데 한국 송도에 분교를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이제 이 본교에 와서 학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릴랜드 대학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한국의 수혜가 엄청 컸죠. 그래서 본 미주방송에는 생방송으로 7시간을 방송해서 5만 불이라는 돈을 거뒀는데요. 이건 그때 참 우리 교포들이 100불 벌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 교포들이 10세 일반으로 미주방송에 모국에 전부 떠내려간다니까. 너도 나도 이 돈을 내서 5만 불이 거쳤어요. 그러니 이 돈은 정말 교포들의 고마운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방송에서는 철판에다가 그 사람들 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서 지금까지도 본 미주방송에 내서 이 반가운 뜻 동정 어린 이러한 애국심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양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재 의원금을 내서 극동방송에 안테나가 실어져서 거기도 보내줘서 안테나에서 그 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선거 방송을 생중계로 해서 워싱턴 교포사회에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생중계 방송을 저희가 극동방송의 스튜디오를 빌려줘서 했고요. 그 외에는 장기료 박사가 이사장인 거제도 애강원의 김인순 원장의 직접 미주방송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속에 땅굴을 파고 장애인들을 모아서 엠마누엘의 집을 하는 현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 워싱턴에 저희 미지방송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도와드렸고요. 캄보디아의 이용희 선교사라는 분은 외동딸인데 평생 처녀로 살겠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떠내려가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그 캄보디아의 방송인 대회에 갔는데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거두어서 보냈고 또 피아노가 그 중국제 70년대에는 소리가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데 반드시 한국 제품을 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요? 야마하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푼이라도 한국에 좀 달러가 떨어지게 우리가 보낸 돈으로 살 때는 반드시 한국 제품을 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교포들은 누가 시켜서 애국심을 고취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떠나온 우리 조국의 불행에 모두 같이 동참을 해준 것이 우리 교포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워싱턴 교포들은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낸다는 뜻으로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747 보잉을 사서 뉴욕에서 이 한국을 운행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워싱턴 교포가 뉴욕까지 하면 뭐 기차 기다리고 버스 타고 그러면 2시간 걸려요. 그랬던 뉴욕 공항에 가서 5시간을 걸려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그것은 한 푼이라도 달러를 한국에 보태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유나이트 항공이 바로 서울로 직접 가는 게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모 방송국에 연속방송국이 있었어요. 그 연속극에 할머니와 손녀딸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이 어떠냐면 우리 교포들은 모두 그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한국의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손녀를 앉혀놓고 여기서 대학을 나온 것들이 미국에 가서는 흑인의 빤스나 빤대는구나.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손녀딸이 할머니 그뿐인 줄 아세요? 청바지나 입고 운동화 짝이나 신고 한국에 와서 돈이라도 안 달래면 다행해. 바로 교포들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포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본 미지방송에 많은 항의가 와서 이것을 대담 방송을 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방송윤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방송국에 전해돼서 방송국에서 사과 편지를 이제 한국 외무부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하더군요. 앞으로는 한국 교포들을 어떠한 이렇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는 어떠한 드라마도 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을 주제로 하거나 우리 교포를 주제로 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1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한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청바지나 입고 운동화 짝이나 신고 오는 것들, 한국을 배신하고 이민 간 것들, 바로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소외국이 파당 때 이명박 정부 때인가 생각됩니다만은 어린이들은 무등 태우고까지 나와서 쇠고기 파동에 참여했던 이것이 결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균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만국공원에 세웠는 돌이 얘기합니까? 메가다 동상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참 같은 동포인 왜 한국 사람들 저렇게 성질이 급할까? 이런 것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의정부의 선가요? 그 일선에서 이 군용도로로 지나가던 여학생 2애가 탱크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것이 또 데모를 하고 미국 놈들 나가라 나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사과하고 1억 원씩을 보상을 해줬잖아요.
논리적으로 본다면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에 1억 원씩을 준다면 한국의 다른 교통사고도 전부 1억 원씩을 줘야죠. 세월호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도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의 화장하는 것까지 들먹이면서 난리 쳤잖아요.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고칠 건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그 여학생이 죽은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더 따지고 본다면은 거기는 철조망이 쳐있는 군용도로예요. 군사시설 내로 아이들이 걸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가는 길이 가깝다 해서 갔던 길 아닙니까? 이래서 본인의 과실보다는 미국의 탱크가 더 밉고 미군이 더 미운 거예요. 미군이 뭘 그렇게 한국에서 잘못했다고. 우리는 괜히 이곳에 살아서 그런지 미군을 욕하고 미국을 욕하면 괜히 좀 싫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대학 교수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얘기 그때 어떤 양반이 제가 물론 얘기는 먼저 했죠. 나는 여기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 충성심이 생기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글쎄 어쩐지 자꾸 살면서 보니까 미국 충성심이 생기고 미국 여권 가지고 세계 여행하니까 참 긍지도 생기대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기를 저도 여기 가서 30-40년 살다 보니까 저절로 애국심이 생기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애국운동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절로 사회 분위기가 포용을 해주고 180국에서 온 민족들이 여기 와서 다 같이 똑같은 자격으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야 미국이 좋구나. 할머니들이 여기 와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바로 이민 왔는데도 노인 아파트에 가서 거기서 돈 주죠. 그 아파트 아주 싼 값으로 주죠. 시장 갈 때 버스 태워다 주죠. 또 요즘에는 또 정부에서 하루 종일 가서 노인들 놀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줘서 하루 종일 댄스도 하고 또 라인 댄스도 하고 교양 강좌도 하고 이렇게 노인들을 우애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 참 미국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충성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요? 아니 그 연예인이 철딱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가서 시민권을 타가지고 한국에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다 해서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생 못 들어오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한국에서 고아들은 왜 그렇게 미국으로 고아 전부 전부 보냈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에서 40년 된 사람이 물론 범죄 때문에 추방됐지만은 한국에서 결국 죽어서 그 백골이 다시 돼서 그 양부한테 돌아왔잖아요. 한국인이 양부모로 와서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자살해가지고 다시 양부한테 오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우리를 이간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똑바로 할 얘기 하고 지나가자 이거죠. 고쳐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합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가 여기 가서 보니까 참 흑백 논리 한국 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편을 드는 건 우리예요. 사드 배치 그 한국을 해서 그건 너무나 전문적이니까 지금 시간은 얘기할 새가 없지만은 어떻든 그걸 또 한국 그 상주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거기 휘발유를 갖다 비행기로 실어 날릴 정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쓰디쓴 웃음이 아니라 참 분노를 느껴요. 왜 돕지 않은 것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바로 내 고장에 나쁜 거 그러면은 사드를 그럼 바다에 갖다 놓고 바다에서 쏩니까? 갯벌에서 쏩니까? 그 땅을 좀 제공하는 것도 그것도 농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골 쓰는 거 아닙니까?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제주 해군기지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해군기지 다 됐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초의 방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생겼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덮어놓고 반대하고 보는 거죠.
또 절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뭐 경부 고속도로인가 고속철 나는데 그렇게 스님이 뭐 반대를 해서 1년이 지연됐잖아요. 그게 할 일입니까? 합리적이라면은, 미국에는 수용령이 발동되면은 영락 없어요. 그대로 시행합니다. 또 밀양인가 어디서는 뭐 그 고철 그거 뭡니까 고압선 넣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은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또 한국의 관리들이 워싱턴에는 수없이 하루에도 언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미지방송에서는 화요 정치라 해야죠. 한국의 정치인들 오면 한국의 정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한결같이 물어보면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요 터진 입으로 와서 얘기는 잘하고 갑니다. 미국의 이 외교관 역할을 해주시는 교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한국에 가면은 교포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요? 노력 뭐 했습니까? 동포청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발의해놓고선 동포청 지금 이제 간 데서 은데 없잖아요. 왜 저희들이 해준다고 그러고선 저희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국회의원이 왜 또 300명이나 되냐? 그야 한국 양반들 뭐 세금 많이 내시니까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그거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한국에서 오는 이 언론들 이걸 보고 한국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독도의 명칭을 일본서 그렇게 말썽을 필 때 우리 교포들이 이 버지니아주에 가서 그거를 그냥 한 몇 달 동안 운동을 해가지고선 결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모든 교과서에 병기를 하는 것을 했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한국 정부에서 돈 주면서 비용 드는데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나요? 교포들 돈으로 버스 대절해서 버지니아 이 주도에 가서 여기서 2시간 거리를 가서 데모도를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독도로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기껏 하는 게 전두환 정권 때 생긴 평화통일자문회의? 지금까지 있죠. 그 사람들 100여 명이 교포들 거기 들어가서 안달을 못하더니 요즘은 그 평통에 이제는 안 들어가려고 정원이 미달돼요. 평통 뭐 했습니까? 한국의 청와대 가서 사진 찍고 왔는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을 자랑스럽게 교포 방에들 세웠다. 그거 지금 걸어놓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평통도 쓸데없는 단체를 교포사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고 좀 아주 좀 시원찮은 얘기지만은 한국의 체육대회가 전국에서 한다면요. 그러면은 거기에 교포팀 하나 출전시켜서 교포 좀 하나 외계인처럼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더 서운한 것은요. 북한과의 이산가족 잡기할 때 여기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십니까? 왜? 해외 교포 이산가족 좀 한 10명 정도 좀 끼워주면 안 됩니까? 언제나 교포는 완전히 괄세해요. 그리고서는 언제나 정치인들은 교포의 권익을 한다고요. 한 가지 한국에 가서만 뺨 맞을 일이기 때문에 못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미국에 살면서 볼 때는 위안부 문제, 이제 7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국이 일본하고 외교하려면은 위안부 문제 가지고 뭐 출랑하고 또 국교가 됐다 안 됐다, 또 부산 그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가 뭡니까 소녀상에 대해서 비판했다 해서 또 국교가 단절된다 이렇게까지 막말로 나가는 이 위안부 문제. 중국도 위안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왜 오늘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우린 약한 민족이요. 우리 선조들이 못나서 어린 부녀자들이 이렇게 위안부로 끌려간 거. 그것을 피해 의식을 70년이 넘도록 떠들어야 합니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포들 볼 때는 저거 또 나와? 위안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희 도대체 위안부 왜 나갔냐?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일본 사람들이 막말로 뭐라 그랬어요? 돈 받고 매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AP통신을 타고 그대로 보도돼요. 그러면 위안부라고 아무리 설치고 떠들어대도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돈 받고 간 몸판 여자밖에 더 돼요. 그분들의 희생은 가슴 아프죠. 이런 거 지가 하면 아마 지가 인천공항에 내려면 뺨따기 맞겠지만은 할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이제는 70년 된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의 모든 상황을 이제 여기 지금 세계 일간 신문이 있고 텔레비전이 생중계로 하고 저희 미주방송이 생방송으로 한국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 뉴스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살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씩 고쳐가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저 잔소리 또 그만 좀 했으면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 유튜브 방송은 그저 한 20분에서 30분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언제나 대담 프로로 이제 학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 요새 유행했던 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각하예요. 대통령 각하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각하 소리를 듣고 대통령 해먹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더니 그때부터는 대통령님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부터는 뭐 님도 안 붙이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직명을 붙이면 그 존칭 다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님입니까? 대통령 각하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해설위원들이 갑자기 또 대통령께서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문화방송에 있을 때 이제 중계방송을 나갑니다. KBS의 그때 이광재 아나운서는 대통령 각하 지금 연단에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미주방송 아나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금 연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문화방송의 방침원 때 그랬어요. 대통령보다도 청취자가 더 윗선이다. 그래서 각하 올라오신다 내려가신다 할 거 없이 그냥 평어로 방송하자.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이 얼마나 또 다른 것인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 미국에 올 때 청와대 보좌관인가 뭐 이 사람들 와서 헛소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간신들 같아요. 그거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거 오는데 또 그거 좀 그런 건 왜 또 보도 관제나 또 보도 좀 하지 뭐 한국의 뭐 이 언론들이 그냥 뭐든지 보도하면 다 한 줄 아는데 그 밀사로 와서 이 정치인들하고 이 문 대통령 올 때 사전 준비하는 거 그거를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또 간신들 왔다 가는구나. 근데 와서 헛소리 했잖아요. 그래 문 대통령 이번에 와서 여기 하는 건 모든 걸 보면은 왜 그렇게 웃음이 깊은지 큰 나라의 시진핑 여기 와서 낄낄대고 허허하고 하하합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 이 시진핑은 훌로다 별장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일본 뭐 수상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까지 가서 목장에 가서 같이 자동차 타고 놀다가요. 근데 한국 대통령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냥 무슨 낄낄거리고 웃음 아주 뭐 간사하게 뭐 좀 신뢰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웃음이 깊으니까 아 참 대통령이 뭐를 이렇게 쉬고 때도 없이 그냥 웃고만 있나 웃다가만 간 거예요. 그러니 기껏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FTA 다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말썽이 나니까 사드 문제는 아예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설치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돈으로 하는 거지 한국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난리칩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우연히 일치라고는 하지만은 G20 정상회담 때 왜 이 문 대통령은 맨 꼴찌 가서 거기서도 또 웃고 서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번에 온 것은 결국 이 비즈니스 방문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빈관에서 재운 3일간 잔 것이 그렇게 또 이렇게 자랑이더라고요. 다른 나라 수상들은요, 대통령이나 오면은 하루만 그냥 거기서 자고 자기 나라 대사 관저에 가서 자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이런 것이 좀 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주 방송의 박영찬의 워싱턴 투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고쳐나가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들면 너무 일방적이 될 것 같으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의 생활 양식, 사회 구조, 교육 이런 것을 좀 이제는 방송하는데 앞으로 매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 한국인은 최초의 변호사가 된 35년의 이인탁 변호사, 미국과 한국의 법의 다른 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4권의 이민 관련 책을 저술한 전종준 변호사, 한글로 쓴 거예요. 이민법을 뭐 미국 사람한테 쓸 필요 없으니까 한국인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14권의 이민 관련 책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민의 현황과 앞으로의 이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백인과 결혼해서 아들들이 벌써 병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한국에 가면 붙잡힐까 봐 지금 한국 못 가요. 이중 국적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 이중 국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오라고 했나요? 부모들이 낳다 보니까 이중 국적이 됐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모르고 걔들이 군대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들이 가면 붙잡아서 군인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총재인 볼티모어의 로열라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유재풍 사회학 박사가 앞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한국 이렇게 엮어서 이제 한 나라 원 코리아 하면은 이것이 북한에서 주창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원 코리아 이제 하나의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세계 뉴스의 시발지가 바로 미국의 백악관 아닙니까? 이 백악관에 20년 동안을 한국 여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자 기자에 이어서 박금자 기자, 이제 미국 이름은 제니박 기자입니다. 이제 제니박 @.com에 들어가면은 박금자 기자에 대한 그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북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나 거침없이 대답해 주면은 이것이 신문에 나면은 특파원들이 열심히 베껴서 한국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발탁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하는 이 박금자 기자 50대입니다. 이 박금자 기자를 이제 이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낱낱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김치 먹고 사는 한국 동포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포라는 말,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이라고 그래요. 얼마 있다가는 교포라고 그럽니다. 교민은 다리를 건너서 난을 피했던 외정시대에 쓰던 말 아닙니까? 한국이 말을 그렇게 잘 고치면서 왜 교민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국무성, 국방성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똑같게 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에 관리가 돼 있던 것을 국무성, 국방성을 갖다 국무부
이제 국방부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본의 대장성은 어떻게 부를 겁니까? 앞으로 일본의 대장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말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북한에서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해서 날틀이 됐습니까? 그저 미국을 쫓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정부 조직까지 이름을 바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또 스톱 사인이니 이런 거 전부 미국 그 용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바꾸고 그랬더니 요즘은 그 도로 이름이 바뀌었죠. 미국식으로. 로니 뭐 이런 거. 그래서 미국식 좋은 건 바꿔야죠.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뭐 이런 걸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할 거와 안 할 거 이런 거 좀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의 원자로를 뭐 폐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계에 다니면서 원자로 기술 팔아먹는 나라에서 원자로를 폐지한다면 그 기술을 어디 가서 팔아먹을 거예요? 근데 그 요새 또 뭐 새로 안 한다면요. 더 웃기는 것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들었다가 취소한 건 뭡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살아나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 해서 그 아버지 잘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의 우표가 뭐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참 옹졸한 정부가 왜 됩니까? 좀 한국 정부 좀 크게 좀 놓을 수 없어요. 이런 걸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간 것들이 왜 떠들어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같은 동포이고 김치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국 잘 되라고 얘기들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냥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들 워싱턴에 오시면은 미주방송에 연락해 주세요. 제가 공항에 가서 꼭 픽업 해드릴게요. 말하자면 마중 가서 한 번쯤 데려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전화 걸어보십시오. 202-957-1200번입니다. 사람이 한 얘기는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친하게 지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반성할 건 반성, 고칠 건 고칠게요.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